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조타의 김경섭입니다. 11월 9일 월요일 아침 이경민입니다. 지난 토요일 입동에는 이 봄 날씨처럼 따뜻했는데 며칠 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아침 일찍 나왔는데 굉장히 쌀쌀하더라고요. 이렇게 겨울에 접어들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일단 11월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네. 올 초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만 해도 500건이 넘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또 막바지 단풍을 즐기기 위해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이 시기에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화기 사용을 줄이고 담뱃불 처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또 고향 마을에는 영농 부산물을 태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소각하지 마시고 수거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랑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것처럼 매우 춥게 느껴지는데 이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추위 기세가 매섭습니다. 홍성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기온이 5도 이상 내려가면서 갑작스레 추워졌습니다. 현재 대전 0.3도, 계룡은 영하 4.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서리가 내리고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 과 섬 지역 고지대에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10도, 아산 11도, 대전 12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1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풀리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올해 달력도 2장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경림 씨는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 마무리 잘하고 있나요? 네. 왜 웃죠? 그러니까 괜히 뜨끔한데요. 뭐 예. 2020년이 들어서면서 위시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적어놨었는데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잘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계획대로 꾸준히 실천하는 거 네. 어렵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인도의 비하르주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려 22년 동안 땅을 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운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건데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22년 동안 땅을 파서 결국엔 운하를 완성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 땅을 판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게 됐고요. 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떠났던 젊은 사람들도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정말 훈훈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도 그렇게 좀 실천해 봐야 될 텐데 네.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의지의 한국인 특급 칭찬해요라고요. 꾸준히 실천해서 이뤄낸 성공담 있으면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상아 리포터도 이렇게 꾸준히 실천해서 네. 이뤄낸 어떤 결과물 많이 있죠?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사실. 조금 있죠? 네, 조금 있어요. 예, 거창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올해 초에 몸이 굉장히 뻣뻣해진 것 같아서 올해는 스트레칭을 참 많이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라고 이제 홈트레이닝 영상 보고 따라했더니 올해 초보다는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러나 성공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네. 조금 더 열심히 이제 매진을 할 생각입니다. 아, 조만간 장성환 네. 리포터의 그 웨이브 네. 춤, 아우. 춤을 볼 수 있겠군요. 저는 평소에 굉장히 유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노력의 산물이었군요. 그럼요. 예. 저도 굉장히 뻣뻣한데 함께 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요. 네, 또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은 앞서 언급드린 그 인도 남성의 이야기처럼 떠났던 마을 주민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닫았던 상가의 문을 열게끔 도시 재생을 하는 그런 마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을은요, 과거 1990년대에 지역 경제 부흥의 중심 역할을 했던 우시장, 막걸리 시장, 한방거리가 있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곳이 낡고 방치돼 마을의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시켜 간다고 하는데요. 논산 화지마을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옛 추억이 방울방울 피어나고 정감 있는 삶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비상을 꿈꾸는 논산 화지마을로 떠납니다. 여기는 논산시 취암동에 위치한 화지마을. 예로부터 꽃이 핀 길지라 하여 화지동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살기 좋은 건강마을과 경로 효친마을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논산 화지마을 이름부터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이 화지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우리 마을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논산에서 제일 잘 사는 마을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 네. 우리 마을에 있던 한방거리, 많은 공장, 또 소전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부터 마을이 쇠락되기 시작해서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하면서부터 주민이 똘똘 뭉쳐서 다시 잘 사는 마을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지금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마을이구나. 저는요, 이 마을에 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게 여기 어르신들이 모여 계셔가지고 놀랐거든요.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방치돼 있던 밭이었는데요. 주민들이 그냥 어르신들이 의자 하나씩 갖다 놓고 앉아 계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합심해가지고 임대를 내가지고 포켓시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계십니다. 쇠락해가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마을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입구부터 확 바꿔놓은 주민들. 오랜 세월 방치된 땅은 주민들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이자 이웃들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변신했는데요. 덕분에 주민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막하기만 했던 골목길도 몰라보게 달라졌는데요. 어머, 여기가 미술관이야, 골목길이야. 아름다운 벽화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마을 중심부에 네. 전국에서 유명한 소전이 있었습니다. 우시장이. 그래서 소를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소를 끌고 이 길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소전길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소전길로. 그 옛날 집집마다 산림미천으로 소 한두 마리는 꼭 키웠다고 하죠. 목돈이 필요할 때면 이곳 우시장으로 소를 팔러 왔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사라져버린 추억 속 이야기를 마을 벽화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곳곳에 시간이 멈춰버린 듯 방치된 집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도 주민들이 힘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내겠죠. 제가요, 돌아다녀 보니까 이 군데군데 빈집들이 눈에 좀 띄어요. 예,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이런 빈집을 철거해가지고 공원을 지금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런데 그냥 빈집들 고쳐서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고쳐 쓰기에는 너무 안 좋고요. 고친다고 해도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참, 대장님, 마침 우리 동네에 지금 주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장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요? 예. 참고로 가봐야죠. 예. 확인하러 가시죠. 갑시다.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쓰러져가는 담장을 허물고 희망의 벽을 쌓아 올리는 주민들. 점점 변화되는 모습에 흥이 난답니다. 여기 원래 폐가였고 흉측했던 부분이고 동네 미관상 정말 안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테리어 팀이랑 주민들이 서로 솔선수범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지마을에는 마을을 살리기 위한 막강 어벤져스 팀이 결성되어 있는데요. 인테리어 팀과 꽃재배 팀이 마을 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요. 한방 약초팀은 수익 창출, 또 커뮤니티 팀은 주민 화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폐가가 있었다는 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정말 예뻐요. 예,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주민 스스로 관리하고 꽃도 심고 풀도 메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이 공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사실 주민들이 화합하게 된 건 도시재생대학 덕분이었습니다. 마을의 문제점을 깨닫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먼저 인사부터 건넸다고 합니다. 뉴딜 사업을 하기 전에는요, 우리 마을 분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도 서로 누군지 잘 모르니까 대면대면하고 그냥 지나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 화단 못지않게 우리 마을 주민들끼리 그 어떤 화기애애한 그런 동네 분위기가 지금은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이 꽃밭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 마을 그 주민분들의 서로 화합하는 그것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화합하는 마음. 예. 화지마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쩐 일인지 이곳에서 한방약초팀과 꽃재배팀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회의할 공간이 없어 자주 이곳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반찬 봉사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마을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지어진 센터잖아요. 네네. 그런데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하시네요. 네. 이런 회의를 통해서 지역의 그 쓰레기 문제나 또 도로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보면 흐뭇하고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체험을 시키는 것과 그냥 마을 주민이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초하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이나 외국에서도 더덕이나 이런 건 음식으로도 저기 하고요. 돼지 감자를 가지고 그게 무슨 당뇨에 좋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마을의 수익 창출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주민들. 말 방송을 안 해도 말만 한 사람께 하면 그것이 전파 해가지고 다 같이 오늘처럼 모여가지고 모든 일을 척결해 나가는데 협조적으로 도움이 되고 다 하나가 되는 동네가 됐습니다. 2년 전 한방약초팀이 약초를 심은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주민들의 정성 덕분인지 시험 재배인데도 농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마을 기업을 만들어 이 약초를 이용해 마을 소득 창출도 하고요. 살기 좋은 화지마을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재배지는 우리 주민들 교육용으로 시범 재배를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라지, 더덕, 감초를 심어서 지금 2년차 재배하고 있고요. 이것이 논산시에서 평가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마을에 유리온실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을 비롯한 주변에 이 약초 재배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마을에 잘 사는 우리 마을로 소득 창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이 화지마을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끄떡없을 것 같아요. 모든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해내는 마을 같습니다. 2, 3년 후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서먹했던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마을이 점점 변화되고 있는데요. 활력을 불어넣는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 덕분에 희망이 피어납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동네 마을을 지나다가 수상한 사람이 있어서 신고해서 도둑을 잡은 일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마을은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단합도 잘 되는 마을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
커뮤니티 센터, 창업센터, 센트럴파크라고 중앙공원이 생기고 주택 자율정비 사업이 시행되고 아주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진행이 돼서 3년 뒤에는 완결이 될 겁니다. 외지인들이 우리 마을을 구경하러 오고 공부하러 오는 그런 마을로 탈바꿈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안 변하면 마을도 안 변하고 주민이 변하면 마을도 이렇게 바뀝니다. 화지마을 화이팅! 쇠락해가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화지마을 주민들. 마을이 변화되면 떠났던 주민들이 돌아오고 닫혔던 가게 문도 열릴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구도심의 심장이 다시 뛰길 저희들도 응원합니다. 네, 이 과거 우시장이 있어서 그런지 이 골목마다 소와 관련된 벽화들로 꾸며 놓으셨는데 네. 뭐 전문 작가의 작품도 멋진 작품이지만 네. 이 주민들의 솜씨를 또 볼 수 오, 있다는 네. 게 이게 이색적이네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자신의 추억들이 담긴 작품들을 보면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걸으면서 작품 감상하다 보니까 정말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구도심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 간의 화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500명이 넘는 큰 마을이라서 화합하기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래서 정말 주민들끼리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안반 운동이 시작되고부터 서로에게 관심도 많아지고 마을 분위기도 몰라보게 바뀌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마을을 스스로 바꿔야겠다는 인식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역량을 키운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처럼만 하신다면 내년 혹은 내후년에 정말 확 바뀐 화지마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끝까지 힘내시길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장상아 리포터가 주말 동안 쉬었던 뇌를 월요일 아침이니까 확 깨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에 쉬었던 뇌를 확 깨우는 아침엔 퀴즈 시간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방금 전에 이 마을 탐구 생활에서 나왔던 내용과 관련된 문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실까요?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단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를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크라우드 펀딩, 2번 프로보노, 3번 재능 기부. 자, 어떤 것일까요? 네. 뭐 돈이나 물질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제 능력을 통해서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보다 보면 뭐 장상아 리포터나 또 김경섭 아나운서도 능력이 워낙 많아서 이런 기부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들자면 그거 있네요. 결혼식 사회.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는 뭐 결혼식 주례 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기 시작해서. 주례까지 해서 그것도 이것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럼 바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무엇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재능 기부죠. 이 재능 기부란 자선 사업이나 공공 사업을 돕기 위해 개인의 재능을 대가 없이 내놓는 기부의 새로운 형태를 말합니다. 네, 재능 기부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예전에 뭐 사회를 봐준 적도 있고 또 전공을 살려서 뭐 문구 디자인을 해준 적도 있는데 저에게는 좀 작게 느껴지는 재능이 상대방에게 크게 다가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많은 분들도 재능 기부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이것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며 주로 바위 표면에 붙어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즐겨 먹는 조개의 일종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섭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홍합, 2번 대합, 3번 바지락. 네. 예전에 그 추운 겨울철 네.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네. 포장마차에서 이거를 팔잖아요. 네. 그래서 몸 좀 녹일 겸 딱 들어가서 이걸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홍홍홍홍홍홍 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예. 기분 좋아질 정도로 굉장히 기분 뜨끈한 좋았어요. 국물 네. 요리에 잘 어울리는 이것입니다. 모두 조개의 종류이긴 한데요. 홍합, 대합, 바지락 중에 고르시면 되고요. 홍홍홍홍 기분이 좋아진다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홍합이죠. 이 홍합은 붉은 조개라는 뜻으로 조개 중에서도 짜지 않아 담치라고도 하는데요. 홍합살이 붉은 것은 암컷, 하얀 것은 수컷으로 암컷의 맛이 훨씬 좋으며 단백질과 타우린, 철분 등이 풍부해 예로부터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이 홍합은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11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앞서 잠깐 힌트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추운 날씨에 네. 이 시원한 홍합탕 좋죠. 별로 생각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홍합은 늦 봄부터 여름까지 산란기에는 독성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먹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자, 겨울철 건강 음식으로 홍합 어떨까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이 설탕에 관한 OX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설탕을 많이 먹으면 치매 위험이 커진다.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설탕에는 네. 당이 많이 들어있기 오, 때문에 네. 정말 많이 먹는다면 우리 혈액도 좀 네. 이렇게 끈적끈적해지지 않을까. 네, 예. 그렇죠. 제가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당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혈액도 좀 끈적끈적해지지 않을까. 네, 마냥 좋을 것 같진 않은데요. 네. 뭐든지 많이 먹으면 탈이 날 것 같은데 예. 치매 위험이 커질까요? 아닐까요? 정답 OX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설탕을 많이 먹게 될 경우 당뇨 위험이 커지게 되고 이 당뇨는 뇌경색의 큰 위험인자로 뇌혈관 질환을 증가시켜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단 음식을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달달한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당 섭취를 줄이는 습관이 중요할 텐데요. 탄산 음료도 좀 줄여주시고요. 예. 무과당 주스 음료를 찾아주시고 또 이 부분은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실 텐데 과일도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시면 안 좋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산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실까요? 3, 2, 1. 서울의 경복궁 쪽에 자리한 산으로 남산, 낙산, 인왕산과 함께 내사산으로 불리는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북한산, 2번 관악산, 3번 북악산. 네. 이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여유롭게 오를 수 있을 텐데 네. 초보 등산객들은 정말 이 산을 오를 때 네. 이를 악물고 악물고.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암석이 많아요. 오. 그래서 네, 네. 자칫 잘못하다는 악소리 날 수 있거든요. 악소리 날 때. 정말 조심해서 네. 올라야 됩니다. 그런 예. 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북한산, 관악산, 북악산. 악이 두 개나 있는데요. 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북악산입니다. 이 북악산은 서울 분지를 둘러싸는 자연의 요새 하나로 높이 342m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주산이고요. 이 산을 중심으로 서울 북쪽의 성벽이 축조되었습니다. 네. 이 북악산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에 약 40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전면 통제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이 북악산 북쪽 둘레길이 열리면서 인왕산과 북악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우리가 한 번에 다 거닐 수가 있게 됐어요. 네.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문학 문제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5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영국 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로 에밀리 브론테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남긴 그녀의 유일한 장편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고아 소년의 좌절된 사랑과 복수에 얽힌 한 가문의 비극을 그린 작품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1번 제인 에어, 2번 폭풍의 언덕, 3번 에덴의 동쪽. 자, 어떤 것일까요? 네. 마지막 문학 문제라서 좀 그 문학스럽게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냥 제 식대로 드리려고요. 요즘 날씨가 워낙 추워지니까 보기 중에 유독 가고 싶지 않은 곳이 하나 눈에 띄네요. 아는 곳. 네. 네. 가고 싶지 않은 곳? 네. 이것이 몰아치면 정말 이게 몰아치면 힘들죠. 별로 가고 싶지 않죠. 네. 조심해야죠. 네. 날씨가 좋은 날 움직이고 싶지. 이게 막 몰아치는 날이면 그럼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 에덴의 동쪽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폭풍의 언덕이죠. 폭풍의 언덕은 1847년에 발표된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로 황량한 자연을 배경으로 거칠고 악마적이라고 할 인간의 애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모순과 혼돈이 뒤섞인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장성아 리포터가 화지마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마을 주민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단합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궁금한 게 정말 가서 봤더니 그렇게 마을 주민들 간의 화합이 잘 되던지 이게 카메라 앞이라서 그런 건 아니었는지 이 점을 좀 볼 때 궁금했어요. 앞서 마을 인터뷰에도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화합이 잘 안 될 시절에는 서로의 얼굴을 모르니까 외지인이 드나들어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제가 들어서니까 다 알더라고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만큼 다 얼굴들을 알고 잘 지내고 계신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 이렇게 얼굴을 한 분 한 분 알고 지내시는군요. 네. 화지마을 정겨움을 느끼고 싶다 했을 때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진사연 주제가 의지의 한국인 특급 칭찬해요입니다. 네.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해서 이룬 성공담이 있다면 자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찬바람이 부는 요맘때 먹으면 정말 맛있고 또 입맛도 살려주는 맛있는 찜과 탕 요리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네. 내가 찜한 음식을 뜨끈뜨끈하게 화끈하게 드실 준비가 됐다면 지금 바로 제주로 떠나봅니다. 뭐야? 다 얼음 나라가 돼버렸어. 근데 이 배는 고프고, 뭐 좀 먹어야겠는데? 찜이 먹고 싶어. 밥이 먹고 싶어. 서늘해진 날씨에 마음까지 헛헛한 요즘 따뜻하고 든든한 음식이 그리웠나요? 그렇다면 나선생 있지만 음식들로 꽉 채워보세요. 커밍순! 오늘의 첫 번째 찜은 제주시 아라동에서 만났습니다. 환절기의 건강과 맛있는 시간을 제대로 책임진다는 음식의 정체 궁금하시죠? 찬바람이 싸늘하게 웃기 스치면 이럴 때는 따끈하게 갈락새 전골이죠.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죠? 이름 속에 식재료가 다 숨어 있습니다. 갈락새 전골인데요. 갈비와 낙지와 새우, 갈락새 전골. 자,
갈비하고 낙지하고 새우 주세요. 예? 이게 완성품이라고요? 어디요? 이 밑에 다 숨어 있구만. 갈비에, 아이고. 새우에, 이 쓰러진 소도 이렇게 또 일으킨다는 또 이 낙지. 우리 또 형국이 또 요새 또 허약한데 또. 우선 국물을 좀 먹어볼게요. 와, 묵직하지 않은 가벼운 깔끔한 갈비탕. 와, 국물 합격. 그 맛의 비밀은요, 황기, 인삼 등 10여 가지 약재와 갖가지 채소를 넣어 만든 노하우와 정성입니다. 영양 제대로 우려낸 보양 육수.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스에다가 또 이렇게 살짝 찍어가지고. 부드러워. 잡내 전혀 없어. 이렇게 싹 찍어가지고. 네, 이번엔 후끈후끈 빨간 갈비찜. 찜의 위력 제대로 보여줍니다. 맛있게 매콤한 맛에 부드러운 소갈비, 쫄깃한 낙지가 만났습니다. 중독성 갑, 해물 소갈비찜, 그 앞에서 무장해제는 당연지사입니다. 야, 진짜 이 빨간 음식은 정말 이 식욕을 너무 자극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먹으면 먹방 좌선생이 아니죠. 좌선생 스타일의 먹방, 제 선택은요? 라면에다가 고기를 우선 낙지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낙지하고 이게 같이 먹어야 어울릴 것 같아요. 좌선생 오늘 갈비면치기. 이 집만의 메인. 매일 아침 담근다는 겉절이. 베리 굿. 오늘 먹방 끝났어. 근데 불꽃 소갈비, 낙지, 갈비와 해산물, 너 찜. 먹방 좌선생 두 번째 찜은 이도동에서 즐겨봅니다. 여러분, 또 찜 먹으러 왔어요. 화끈한 찜, 꽃게찜, 꽃게. 싱싱하고 살이 토실한 서해 연평도산 꽃게만을 골라 태양초 고춧가루를 이용한 양념에 재웠다가 선보이는 이곳. 꽃게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맛으로 검증받은 곳입니다. 오고 싶었던 곳. 이렇게 유명한 곳. 이곳에서만 20년. 그 우리 어머니께서 일본에서도 유명했다는 거니. 일본 잡지에도 막 나오고 텔레비에도 막 나오고. 먹기 좋게 이렇게 다 까주셨어. 오. 껍질은 부드럽게, 살은 탱탱하게 식감이 살아있는 새우. 여기에 살이 꽉 찬 꽃게는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싱싱한 재료들 본연의 맛이 우러나오도록 기본에 충실한 조리법이 돋보이는데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 완성하는 꽃게찜. 단백질, 인, 비타민이 풍부한 꽃게. 이제 제대로 먹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좌선생 흥분했어. 우와, 그냥 막. 와, 이 단맛. 그래. 여러분, 이 꽃게의 단맛 아시죠? 이건 그냥 달아. 단맛. 그냥 물이 쭉쭉 나오는데 그 단맛. 와, 우와, 살. 우와, 이 물 나오는 거 봐. 즙이 그냥 막 쭉쭉쭉쭉 그냥 흘러.
와, 이곳의 게장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밥도둑계의 대도 간장게장 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또 알 꽉 찬 거. 하나. 이거 또 쫙 들고. 아유, 잘 먹음지. 아유, 잘 먹음지. 진짜 먹음. 볶음밥도 먹어볼게요. 사랑해요. 게딱지. 육지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꽃 게맛집. 내 마음을 찜한 맛있는 요리를 뜨끈하고 화끈하게 입맛을 저격합니다. 매력 만점 요리, 여러분의 선택은? 네. 야, 갈락새 전골부터 꽃게찜, 갈비찜까지 만나봤는데요. 특히 그 갓 담근 겉절이를 그 갈비살 위에 싹 얹어서 한 입 탁 먹으면은 주말에 피로도 가시고 남은 5일을 더욱더 힘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경림 씨는 매운 갈비찜을 찜했는데 네. 저는 그 꽃게. 이제 꽃게 제철 시기가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살이 통통하게 오른 이 꽃게로 만든 매운 꽃게찜. 이게 즐기고 싶네요. 예. 네. 가족 여러분은 어떤 찜 요리를 찜하셨나요? 예.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탕 요리, 찜 요리를 소개해드렸는데 탕과 찜을 먹을 때 꼭 빼놓을 수 없고 함께 먹어야 되는 게 바로 하얗고 고슬고슬한 밥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밥도 취향 따라 골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밥이 단순히 배만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생활이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쌀을 통해서 밥의 가치를 널리 알고 있는 밥 소믈리에 박재현 씨를 소개합니다.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88번은 거쳐야 한다고 했던가요? 그 귀한 쌀로 최고의 밥맛을 만들어내는 이가 있습니다. 밥 소믈리에는 인증 과정을 통해 선발된 쌀과 밥의 최고 전문가들을 일컬는 말입니다. 밥 소믈리에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쌀을 골라주고 또 밥맛을 감별하는 전문가인데요. 밥 소믈리에가 전해주는 따끈한 미식 이야기 지금 맛보러 가볼까요? 코로나로 인해 외식보다 집밥이 일상이 된 요즘 밥에도 맛의 중요성을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쌀도 커피콩처럼 취향에 맞게 골라 사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올해로 제가 쌀 산업을 종사한 20년이 됐는데 제가 우리보다 쌀이 좀 앞서 있다는 일본을 많이 가보게 됐어요. 그런데 가니까 이런 가게, 지역 밀착형 소매점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저도 2012년도에 이 가게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대구 1호 밥 소믈리에인 박재현 씨.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이 쌀과 함께라는데요. 8년 전 정미소를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더욱 쌀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답니다. 쌀에는 쌀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쌀룬에 모든 영양소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백미를 도전하게 되면 그 쌀룬이 제거가 많이 돼버려요. 그래서 백미 상태에서는 밥맛은 좋은 대신에 영양소는 굉장히 좀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고 반면에 햄미나 저분도미 같은 경우는 밥맛은 좀 그칠 수 있지만 그 쌀룬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그 영양소가 잔존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몸에 좋습니다. 그게 이제 쌀의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알면 알수록 까다로운 미식의 세계. 쌀만 제대로 잘 골라도 더욱 맛있고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다는데요. 대체 어떤 걸 골라야 하는 걸까요? 추천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7분도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7분도는 쌀룬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양소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밥맛도 현미보다는 덜 거침을 해서
처음에 드시기 상당히 좋은 무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분 조미료 드시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쌀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밥 소믈리에의 운명이겠죠. 집에서 밥 짓는 재현 씨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일상이라는데요. 역시 내공이 묻어나는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80여 명의 밥 소믈리에가 활동하고 있으며 소비자 여러분들께 쌀과 밥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선 갓 도정한 쌀이 좋다는 사실. 수분 함량이 높아 찰기가 좋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바로 이 돌솥에 있습니다. 밥을 할 때 도구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 돌솥이 두껍습니다. 이 두께가 전도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뜸을 들일 때 온도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수분이 골고루 퍼지면서 밥맛이 좋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솥밥이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국제공인 인증을 받은 밥 소믈리에 재현 씨. 원래 건축학도 출신이라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이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됐답니다. 제가 쌀 유통을 오래 하면서 항상 많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하던 분야만 알고 그러던 차에 밥 소믈리에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도전을 해서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동안은 쌀만 알았었는데 밥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쌀과 밥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겠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 사이 밥이 완성됐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에 코가 먼저 반응하는데요.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밥이 정말 잘 됐습니다. 한국인에게 밥심이 중요하듯 그의 인생의 밥심이 되어준 쌀. 어쩌면 허기진 청춘을 달래준 든든한 한 끼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쌀은 제 젊음을 20년 동안 바쳐온 정말 소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저에게는 친구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꿈을 향한 그의 발걸음은 오늘도 멈추질 않는데요. 오늘 지금 식당 하시는 분이 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 하셔가지고 제가 상담을도 좀 해드리고 도움을 드릴까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컨설팅 장소는 국물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식집.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국물 요리를 하는데 국물 요리에 더 잘 어울리고 또 좀 윤기도 좀 나고 맛도 조금 좋은 쌀을 원해서 실과 바늘처럼 국물 요리에 빼놓을 수 없는 밥. 사장님은 다양한 쌀을 써봤지만 늘 아쉬움이 남았다는데요. 일단 주방으로 들어가서 어떤 쌀을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햅쌀이시죠, 그죠? 네. 예, 밥맛은 좋습니다. 좋고 쌀은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네,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품종은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예, 품종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 품종을 확실하게 알면은 이제 더 좋은 밥맛을 좀 빨리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럼요,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국물 요리에 어울리는 밥맛은 물론 가격까지 고려해 준비한 맞춤형 쌀. 기존의 쌀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품종은 영호짐이라는 신품종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일반 품종보다 낮아서 살기도 좋고 담백한 맛도 뛰어나고 밥을 먹었을 때 단맛도 느껴질 정도로 식감이 좋습니다. 자, 쌀도 준비됐으니 밥맛을 안 볼 순 없겠죠. 그런데 이 쌀 씻는 방법에도 순서가 있답니다. 지금 보통 보시면 쌀을 먼저 부은 상태에서 물을 붓지 않습니까? 네. 그보다는 물을 먼저 다른 상처에서 쌀을 가볍게 흘리듯이 부어서 씻어주면 쌀에 묻은 이물질이 제거될 확률이 많이 더 높아져요. 최고의 밥맛을 내면서도 손님들에게 가격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음식 단가에 맞는 쌀을 사용하기란 식당 입장에선 쉬운 일은 아니라는데요. 이거 사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저장 시설이 좋은 쌀을 쓰고 싶은데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손님들한테 전가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손님들도 부담스럽고 저희도 부담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참 좋은 쌀을 골라서 쓰기가 참 많이 힘이 드네요.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좋은 쌀 쓰려는 대한 가격적인 부담과 그리고 일정하지 못한 품질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산지에서 좀 더 정확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될 필요성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몰려드는 손님들. 밥소믈리에가 추천한 쌀로 밥을 지어 손님상을 냈는데요. 직접 평가에 나선 손님들. 신중하게 맛을 보는데 과연 그 평은 어떨까요? 밥 맛있어요. 여기 밥이 윤기가 흐르면서 씹히는 맛을 보니 정말 좋은 쌀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품종도 모르고 그냥 쌀을 사용했었는데 좋은 품종이 좋은 밥을 만든다는 걸 알아서 쌤한테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앞으로 좋은 품종을 골라서 좋은 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질수록 따뜻한 밥 한 끼가 생각나는 요즘. 어서오세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진공 포장을 한 거예요. 도시까지.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즉석에서 도정해주는 정미소는 늘 단골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데요. 여기 사장님이요. 쌀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고 여기 쌀이 또 사오고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고 하니까 사장님을 믿고 와서 사고 가는 겁니다. 밥맛 덕에 그야말로 살맛 난다는 단골 손님.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쌀이 우리 주식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비자분들이 좀 더 좋은 쌀을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제가 충실히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다면 그걸로 정말 만족할 것 같습니다. 밥도 이제는 취향의 시대. 단순히 배만 채우는 음식이 아닌 하나의 문화이자 생활이기도 한데요. 우리 쌀을 통해 밥의 가치를 알리고 있는 밥소믈리에 박재현 씨. 앞으로도 그의 미식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네. 그동안 차 한 잔 마실 때도 커피콩의 품종은 뭔지 어디서 재배하는지 좀 잘 살펴보고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정작 매일 먹는 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먹었는데 밥 소믈리에를 만나고 나니까 앞으로 밥도 좀 잘 살펴보고 먹어야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이 밀가루 소비량이 늘고 건강에 탄수화물이 좋지 않다는 그런 선입견이 강해지면서 네.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밥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정성껏 지어서 즐겁게 먹는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밥심. 예. 네. 자, 오늘 아침 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절로 생각나는 그런 날씨인데요. 자,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따뜻한 겨울 외투가 필요하겠습니다. 홍성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기온이 5도 이상 내려가면서 갑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현재 대전 2도, 계룡은 영하 0.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서리가 내리고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섬지역, 고지대에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산 11도, 대전 12도, 논산 13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1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풀리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의지의 한국인 특급 칭찬해요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8099번님, 제가 올해 처음 빵을 직접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는 타서 맛이 없었습니다. 꾸준히 연습한 결과 이제 타지 않고 맛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나요? 오, 그럼요. 네. 오.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오, 멋집니다. 예.
7813번님, 올해 결심했던 영어 공부를 10개월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4세에 시작한 공부가 자꾸 잊어버리긴 해도 반복하다 보니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어 뿌듯합니다. 우와, 예. 영어 공부. 10개월째 네. 꾸준히 하고 계시군요. 우와. 예. 이제 뭐 곧 있으면 네. 예, 외국 사람, 미국인하고 프리토킹. 그렇죠. 네. 대화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6664번님, 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많이 줄어서 하루에 10,000보씩 걷기로 다짐했는데 음악 들으면서 집 앞 한 바퀴씩 천천히 걷다 보니까 매일매일 10,000보씩 와. 걷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큰 욕심 내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성공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요. 큰 욕심 내지 않고 꾸준히. 네. 6990번님, 교통사고로 양다리와 고관절 골절에 중상을 입고 수술을 했는데요. 퇴원 후 목발과 지팡이 의지하며 피나는 재활운동으로 드디어 자립했습니다. 오. 스스로에게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네요. 와. 그러시군요. 오, 네. 예, 저희도 박수를 보내고 네. 싶네요. 예.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8144번님, 함박 스테이크랑 튀김 고르게를 만드는 것을 계속 연습했더니 오, 네.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와,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쁘게 잘 만드셨어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죠? 네. 예. 8270번님, 우리 집 강아지는 어릴 때부터 말을 잘 안 들었는데요. 꾸준히 훈련시키며 놀아주는 결과 이제 제 옆에 딱 붙어 애교까지 부려요. 정말 사랑스럽죠. 어머나 껌딱지네요. 그래요. 네. 훈련을 잘 시키셨나 봐요. 네. 예. 6693번님, 건강을 위해 새싹보리를 직접 키워 갈아 마시고 하루 10분 이상 운동을 꾸준히 했더니 살도 빠지고 몸에 근육도 생기고 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운동도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예. 8663번님, 올해 초부터 유연해지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스트레칭 인증샷입니다. 꾸준히 하면 더욱 유연한 몸을 가질 수 있겠죠? 마음 많은 소년제 김연아랍니다. 또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요. 네. 벌써 많이 보던 분인데. 아유, 네. 예. 정상아 리포터인가. 아우. 예.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네. 꾸준히 이렇게 성공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할 거고요. 예.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따뜻하고 든든하게 배를 채워줄 늦가을 추천 별미들을 만나봅니다. 엄마의 정성과 손맛으로 만드는 건강하고 향긋한 수제청과 떡이 그 주인공인데요. 내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보세요. 네, 대전시가 오늘부터 18일까지 여성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성 구직자라면 누구나 네. 참여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해서 5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전시 여성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검색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힘차게 활기차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